네, 안녕하세요. 10주차 2강 1.7절 형광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광등은 방전등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방전등의 원리를 먼저 알아보고 형광등, 그리고 수은등, 나트륨등 등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전등, 방전시키는 등이에요. 방전을 시켜서 루미네선스 발광을 하는 그러한 등인 것이죠. 진공 유리관 속에 미소 금속 가스를 넣었어요. 봉입한 다음에 전원을 가하면 이 미소 금속이 대전되어 이동하면서 충돌을 하게 돼요. 어디랑 뭐랑 충돌하냐면 서로 간에 충돌을 하는데 형광등일 때는 열 전자에 충돌하고, 그 다음에 그 등에다가 저 형광 그 물질을 이렇게 발라 놓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부딪혀 가지고 빛을 내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충돌을 합니다. 미소 금속, 수은 미소 금속 가스, 미소 금속을 넣는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형광등일 때는 수은 전자, 수은이 이제 이 금속에 해당되는 거야. 그래서 그 수은이 부딪히면서 형광체에 부딪히면서 빛을 발생시키는 그러한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제 어쨌든 그렇게 대전되어서 이동하면서 충돌하게 되는데, 이때 충돌하면서 이제 파가 나와요. 그게 이제 어떤 가시광선, 그리고 적외선, 자외선 등을 방출하게 됩니다. 이 원리를 이용한 램프를 방전 램프, 방전등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때 파센이라는 사람과 페닝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법칙을 한번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파센의 법칙은 방전 개시 전압, 즉 방전을 시작하는 전압, 즉 방전 기동 전압은 기체의 봉입한 기체의 압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전극의 간격이 길수록 이 방전 개시 전압은 높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즉 관의 길이가, 형광등이면 형광등의 관의 길이가 길수록, 또는 방전가스의 압력이 높을수록 이 방전 개시 전압은 높다라는 것을 파센이 발견한 겁니다. 다음에 패닝이라는 사람은 패닝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방전등의 불활성 기체를 조금 섞으면 방전 개시 전압이 낮아진다라는 것을 발견해냈어요. 그래서 이제 전압이 너무 높으면은 위험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불활성 가스 아르곤을 갖다가 넣어서 이제 방전 개시 전압을 낮춘다라는 겁니다. 즉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면 방전이 일찍 발생해서 발광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미소 금속 가스를 봉입한 전등에 전압을 가하게 되면 대부분 저전압, 저전류에서 방전이 일어나는데, 그때의 방전을 우리는 근로방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전압, 저전류, 이제 큰 대전류가 흐르진 않고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저전압, 저전류에서 방전이 일어나는데, 그때 일어나는 그 방전을 근로방전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어, 그렇게 하고서 근로 방전이 일어났는데, 그 후에 그냥 방치시키면은 전류가 크게 증가해서 아크 방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크 방전이 발생해서 이 아크 방전을 이용한 전등도 있어요. 그리고 근로 방전을 이용하는 전등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거고요. 근데 이 아크 방전을 또 그냥 방치해 버리면, 그냥 냅둬 버리면은 전등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파괴되기 전에 얘네들을 잘 이용을 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 방전등은 그래서 크게 근로방전과 아크방전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근로방전은 비교적 작은 전압에 의해서 저전류가 흐를 때 빛이 발생하는 그러한 원리를 이용한 방전등이에요. 그래서 근로방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크방전은 이 근로방전을 그냥 놔두면은 아크방전으로 저절로 이어지게 되는데, 저전압에서 대전류가 흘러 방치 시에는 전등이 파괴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등을 내는 거예요, 램프를.
직류 전원일 경우에는 저항 그리고 교류에서는 초크 코일을 달아주어서 달아주고 변압기일 때는 2차 측에 리액터를 달아서 누설 리액터를 달아서 큰 변압기를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방전등은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크게 아크 방전등과 근로 방전등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요. 이 근로 방전등은 형광등에서 대표적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즉 저전압, 저전류를 이용해서 근로 방전을 일으킨 다음에 그 다음에 필라멘트에서 이제 서로 양극에 있는 필라멘트가 방전을 개시를 하는 그러한 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전등이라고 하면 형광등은 저압수은등에 해당돼요. 그리고 네온관등, 네온전구 여기가 이제 근로 방전등을 이용을 하는 것이고 그밖에 다른 것들은 아크 방전등을 이용을 합니다. 아크 방전등은 또한 이렇게 크게 어떠한 기체를 넣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은등 그리고 나트륨 등, 크세논 등, 기타 등등의 등이 있습니다. 수은등은 고압 수은등, 초고압 수은등으로 이렇게 아크 방전을 일으키는 등으로는 이렇게 두 개를 쓰고요. 여기 저압 수은등은 형광등이 여기에 대표적인 건데 얘는 저압 수은등은 아크 방전등이 아니에요. 근로 방전등이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배울 거고요. 다음에 이제 탄소 아크등이라는 게 있는데 탄소 아크등은 탄소 탄소 전극을 서로 가까이 해가지고 여기 이제 아크가 일어나는데 이걸 아크 등이라고 구분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찌직찌직 하는 것에 의해 온도 복사를 이용해서 발광하는 그러한 등인 겁니다. 그래서 탄소 아크 등은 방전등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전극을 이용하여 온도 복사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도 복사를 이용하는 것은 이 탄소 아크 등하고 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랫동안 배웠던 백열 전구가 여기 온도 복사를 이용하는 것이었죠. 참고로 HID 등이 있는데 얘는 하이 인텐서티 고휘도 방전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휘도 방전등이라고 하며 고압 및 초고압 수은등 그리고 메탈 할라이드 등 그리고 고압 나트륨 등 고압 세크론 등이 이 HID 등에 속하겠습니다. 방전등의 내부를 한번 방전 영역별로 구분을 하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네이버에서 내가 검색을 해가지고 캡처한 화면입니다. 보면은 크게 보면은 에노드 우리 다이오드 얘기할 때 에노드 캐소드는 기본적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에노드 캐소드가 있는데 얘를 양극 광막 그리고 음극 광막으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캐소드 다크 스페이스 이게 음극 광막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놓은 거고요. 에노드 다크 스페이스를 양극 광막이라고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요렇게 이제 불 밝기 요런 색깔로 해놓은 것을 여기가 이제 발광이 일어나는 부분이야. 그래서 여기 양광주가 해당되는 요 부분이 제일 넓은 영역에 양광주가 이제 차지하고 있고요. 이 양광주는 그래서 여기 패러데이 음부라고 얘기를 해요. 패러데이 다크 스페이스를 패러데이 음부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에노드 글로드 해서 양극 글로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사이에 양광주가 존재를 하고요. 가장 넓은 발광 영역을 갖습니다. 또한 이 방전관은 부특성을 가져요. 부특성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전류가 증가하면 전압이 감소한다라는 얘기예요. 서로 반비례하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는 부특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전관은 정전압을 공급받아 전류가 증가해도 줄지 않기 때문에 소비설이 굉장히 커진다. 이래서 방전등은 파괴가 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는 안전기를 달아준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양광주 영역은 패러데이 음부와 양극 글로우 사이에 양극 글로우 그리고 패러데이 음부 사이에 양광주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가장 넓은 발광 영역을 갖겠다라는 거죠.
요 정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은 이제 좀 우리가 풀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설명을 좀 더 할 수가 있겠어요. 1.7절 이제 형광등 플로러센트 램프 해서 형광등에 대해서 알아보죠. 이것도 이제 네이버에서 이제 캡처한 겁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갖다 쭉 하면 또 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형광등을 하나 갖고 왔어요. 그냥 이쁜 거. 전류가 흐르면은 요게 이제 필라멘트예요. 필라멘트를 통해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겠죠. 이쪽에도 이제 이 필라멘트가 있는 거예요. 필라멘트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전류가 흘러 들어가면은 필라멘트가 이제 가열이 되겠지. 여기 또 이제 저항 역할을 하는 거니까 가열이 될 겁니다. 열이 발생이 되니까 이때 이 필라멘트 가열로 인해서 열 전자가 이렇게 방출이 돼요. 열 전자를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열 전자가 방출이 되고 요 내부에는 수은 원자, 금속 기체를 갖다가 넣어 놓은 거예요. 봉입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수은 원자가 있으면은 이 열 전자가 튀어나가면서 이 수은 원자하고 부딪혀요. 그래서 수은 원자와 열 전자의 충돌로 인해서 다른 저 파장도 나가지는데 자외선이 특히 많이 나와져요. 그래서 자외선이 발생을 합니다. 자외선, 적외선 뭐 이렇게 쭉 가시광선도 이 바깥으로는 다 나가지는데 여튼 수은 원자와 열전자가 충돌을 하면서 자외선이 발생을 시켜줘요. 그러면 이 자외선이 나와지면서 튀어나오면서 자외선이 이제 나와지는 거죠. 그 자외선이 여기 형광등의 이 내부에다가 형광 물질을 칠해 놓은 거야. 형광 물질은 이제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형광 물질을 도포를 해 놓는데 그 도포한 거에 이 수은 원자가 충돌하면서 부딪히면서 가시광선으로 나와진다라는 겁니다. 즉 자외선이 형광 물질에 의해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으로 변화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요게 이제 간단한 형광등의 점등 원리, 기본적인 점등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형광등 저압수은등에 해당되며 수은의 방전으로 생긴 자외선을 가시광선으로 바꾸어 조명하는 램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자외선의 파장은 2537 옹스트롱이에요. 옹스트롱은 10의 몇 승? 그렇죠. 마이너스 10승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9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이 10의 마이너스 10승이고 얘는 옹스트롱으로 우리가 읽죠.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2537 옹스트롱의 자외선을 발생을 시킵니다. 이 자외선에 의하여 형광 물질이 자극되고 가시광선을 발생을 시켜서 우리가 발광을 이용해서 빛을 환하게 비추는 그러한 원리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40W짜리 백색 형광등을 기준으로 할 때 아래 그림과 같이 입력 전력의 20에서 25%가 가시광선으로 나와집니다. 즉 입력 전력이 을 100%라고 했을 때 수은 과시광, 자외선, 그리고 양광주 손실, 열에 의해서 나가지는 것이죠. 전극 손실, 이러한 손실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때 수은 가시광 그리고 자외선으로부터 형광 물질에 부딪힌 것이 이제 60%에서 23%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가 합치면 몇 퍼센트가 돼? 25%가 되죠. 그래서 25% 수준의 가시광선이 방사되겠다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적외선을 갖다가 방사를 하고요. 또 하나는 열 전도민 대류로 해서 손실이 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사하는 그 비율은 25%, 입력 전력의 25% 정도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구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광등은 유리관 내벽에 형광 물질이 도포되어 있으며 텅스텐 코일로 만들어진 2중 3중 코일의 필라멘트로 설치된 전극이 있습니다. 그 코일에는 전자 방사 물질이 도포되어 있고 관 내에는 방전을 용이하기 위해 대략 0.01 수은주 밀리미터 압력의 아르곤가스와 미량의 수은이 봉입되어 있습니다.
광색의 종류 및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면 유리관 내벽에는 형광도료가 발라져 있으며 이 형광도료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광색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게 우리가 주광색이 있는데 이건 데이라이트 해가지고 D로 표현됩니다. 이게 플로러선트 40D라고 해서 40W짜리 주광색 데이라이트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40W는 형광등의 소비 전력을 의미하고 여기에 보통 안전기를 달아줘요. 그러면 안전기의 전력은 소비 전력은 이 형광등의 10%에 해당돼. 그러므로 여기 이때 얘 FL40W는 40W짜리니까 이거 10%는 몇이 되겠어? 4W죠. 그래서 4W의 4W를 소비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튼 이러한 주광색의 색 온도는 6500켈빈의 광색이 되고요. 백색일 경우에는 백색은 이제 화이트로 써요. D 쓰지 않고 여기가 D가 아니라 W로 쓴다라는 게 화이트. 그래서 FL20D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20D는 20W짜리 D가 있으면 데이라이트고 W는 화이트로 해서 백색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때 백색의 색 온도는 4500켈빈 정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주광색은 6500켈빈, 백색은 4500켈빈이 있습니다. 주광색은 푸르게 보이고 청색, 그리고 백색은 백열전과 같이 황색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냉백색, 콜드 화이트, 온백색은 웜 화이트, 단백색은 숏 화이트, 청색은 블루, 녹색은 그린, 골드색은 G로 골드 쓰면 되는데 녹색하고 그린하고 골드하고 좀 두 개가 같이 쓰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 GO자 써가지고 골드색은 GO로 표현을 해요. 여기 D자 이렇게 써 있는 것을 이제 바꿔서 쓴다라는 얘기야. 핑크색은 PK로 사용을 합니다. 및 적색은 R, 레드 등이 있습니다. 스토크의 법칙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형광체나 인광체 같은 것에 같은 물체에 짧은 파장의 복사가 들어갈 경우, 즉 짧은 파장의 복사, 아까도 얘기한 자외선은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어요. 여기 전원 주파수 파장이 이쪽으로 가면 파장이 길어지는 거예요. 여기 감마선, 우주선, 코스믹 레이 해가지고 우주선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감마, X, 그 다음에 자외선, 그 다음에 빨주, 노초, 파, 남, 보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적외선, 여기가 이제 가시광선인 거고 가시광선, 여기는 자외선, 보라색에 밖에 있다 해서 자외선, 여기는 적외선, 그리고 마이크로파, 그 다음에 AC, DC 아니 FM, 그리고 AM, 그리고 AC, DC 이런 식으로 우리가 DC는 이제 주파수는 없는 거니까 AC 상용 주파수 60Hz 이런 식으로 해서 파장의 길이를 갖다가 이쪽으로 하면 인크리즈 증가된다라는 거 우리가 배웠었죠. 이때 그러면 파장이 이쪽으로 가면 이제 짧은 거야. 이쪽 왼쪽으로 가면은 파장이 짧은 것을 이런 형광 도료가 발라져 있는 것에 부딪혀 버리면은 요 형광 도료에 의해서는 어떠한 레이가 나오냐면 광선이 나오냐면은 레이가 나오냐 하면은 이 짧은 것보다는 좀 더 늘어진 파가 나와져요. 그게 그렇게 나온다라는 것을 발견한 법칙, 그것이 스토크스의 법칙이에요. 즉 형광체나 인광체 등의 짧은 파장의 복사를 주었을 경우 방사되는 형광이나 인광의 파장은 본래의 파장보다 길어진다는 법칙, 이게 스토크스의 법칙입니다. 이제 전압 특성과 온도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죠. 전원 전압이 변화하면 형광등에서 광속, 전류 및 전력은 전원 전압에 비례해서 변화를 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형광등은 주위 온도에 영향을 받는데 주위 온도가
보통은 20에서 25도씨, 그리고 관벽 온도는 40에서 45도씨일 때 자외선 방사 효율이 최대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형광등의 초특성은 형광등의 초특성은 점등 후 100시간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형광체의 열화는 수은과 형광도료가 혼합될 때나 수은과 형광도료가 서로 섞일 때나 또는 자외선의 심한 자극으로 심한 자극이 있을 때 형광등은 열화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플리커라는 말이 있는데, 플리커는 깜빡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형광등의 잔광성 때문에 빛의 어른거림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깜빡임을 우리는 플리커라고 하는 것이다라는 거고요. 플리커식은 이거 참고를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그냥 이렇게 중요한 것만 이렇게 체크하고 통과하겠습니다. 형광등의 표준 수명은 3000시간이에요. 그리고 효율은 30에서 40 루멘/와트 정도 되고요. 백일 증거보다 약 3배 정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백일 등은 1000시간이었지. 요 내용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역률과 역률의 개선. 형광등 자체는 저항부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역률은 90% 정도이지만, 역률 따질 때 역률은 코사인 세타지. 세타. 임피던스 삼각형을 그릴 때 P 써주면 되고, 그리고 여기는 저항, 그리고 여기는 XL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그렇죠? 여기는 소비 전력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는 무효 전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는 피상전력 S를 의미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역률이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 세타에서 Z분의 R 또는 S분의 P로 해서 우리가 구하면 되는 것이죠. 이때 이 저항부에 가까워서 형광등의 역률은 90%가 돼요. 즉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9가 되겠다라는, 여기 10일 때는 여기가 9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저항부하에 가깝다라는 얘기는 이 무효값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즉 위상차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역률이 좋지만, 안전기에 이제 초크가 들어가는데, 코일이 들어가는데, 이 코일로 인하여 역률이 저하가 됩니다. 안전기의 역률은 50에서 60% 정도가 되고요. 안전기의 효율은 55에서 65% 정도가 됩니다. 역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원과 병렬로 콘덴서를 접속하면 되겠어요. 또한 고역률 형광등 역률의 규격은 85%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전에 얘기한 형광등 자체는 90% 정도지만 고역률 형광등의 역률은 85% 이상이다라는 거야. 왜냐하면은 이 안전기를 달아주기 때문에 역률이 더 작아지거든, 저하가 되거든. 그래서 고역률 형광등의 규격은 85% 이상이다라는 겁니다. 효율이 가장 좋을 때 주위 온도는 25도씨이고 관벽 온도는 40도가 되겠습니다. 역률을 구할 때 형광등의 전력은 형광등의 소비 전력과 안전기의 소비 전력을 합해서 계산을 해야겠습니다. 또한 역률 개선형 콘덴서는 부하와 병렬로 연결하여 전원의 전압이 그대로 부하에 인가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즉 그냥 전원식의 병렬로 연결을 접속을 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형광등의 점등 회로 해서 글로우 스타트 방식에 대해서 기사 문제 나왔으니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교류 전원이 이렇게 흘러 들어갑니다. 필라멘트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교류 전류가 흐르죠. 요 점등관이라고 하는 것은 스타터 다마 아니면 초크 코일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그건 올바른 표현은 아니고요. 글로우 스위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글로우 스위치라고 얘기를 하는 게 더 정확한 얘기예요. 자, 필라멘트 전류가 흘러서 커페이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때 이 점등관에는 이렇게 고정 전극과 바이메탈로 만들어져 있는 가동 전극이 이렇게 있어요.
이 전류가 흐르면은 여기에 이제 가열이 돼 가지고 여기서 방전이 일어나요. 여기 서로 미세하게 붙여 놓은 거거든. 전류가 흐르니까 여기에서 열이 발생해 가지고 가열이 돼. 가열이 되면은 여기 바이메탈은 바이메탈로 되어 있는 요 스위치는 이게 스위치 역할을 해요. 가열이 되기 때문에 얘는 쭉 늘어나 가지고는 옆에 딱 붙어버립니다. 가열이 되면서 여기 있는 것이 이쪽으로 붙어버려요.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겠네, 그렇지? 흘러 들어가니까 지금 여기가 이렇게 붙었다라는 얘기는 방전이라는 얘기는 서로 떨어져 있을 때 방전이 찌릿 나는 건데 얘는 지금 붙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열에 의해서 이쪽으로 붙어버려. 그러면 이제 이때는 이제 방전이 안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전류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흐르면서 여기는 이제 흐르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제 붙어 있는 것이 가열돼서 이제 붙어 있다가 열이 식겠지. 이제 열이 식겠지. 열이 식으면은 이게 이제 떨어지는 거야. 그때 떨어질 때는 이 전류 변화가 어떻게 되겠어? 엄청 크겠죠. 즉 여기 양단간에 걸리는 전압 VLT는 LDT분의 DIT에 해당되는 건데 전류가 급하게 0으로 떨어져 버린다라는 얘기야. 0으로 떨어지니까 이쪽으로 그냥 굉장히 큰 역기전력이 발생이 하겠죠. 이 역기전력에 의해서 이 필라멘트와 이 필라멘트 사이에는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이제 방전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필라멘트가 방전을 개시하는 이유는 이 점등간의 스위치, 바이메탈 스위치가 떨어짐으로써 여기 역기전력이 발생해 가지고 필라멘트가 방전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타터, 초크 담화가 실제 점등관을 의미한다라는 얘기고요. 점등관의 용도는 열음극 형광등의 점등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광등을 방전을 시켜야 되는데 방전시키기 위해서 이 점등관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열음극 형광등의 점등용이다라는 얘기, 이것도 한번 문제에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을 이렇게 말로 써놨으니까 여러분이 읽어보고요. 참고로 또 빼먹은 거는 형광등의 점등 시 램프에 흐르는 전류는 기동 전류의 2분의 1 정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건 내용 기억해 두고 있으면 되겠고요. 보충 설명도 이제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형광 램프의 형광체는 텅스텐이 원소 기호로 W고 산소가 O죠. 그래서 텅스텐산 칼슘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는 텅스텐산 마그네슘, 여기는 규산 아연, 그리고 여기는 붕산 카드뮴으로 이게 대표적으로 4개 정도가 형광체가, 즉 도료가 되겠다, 형광 도료가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발라두는 그 형광 물체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텅스텐산 칼슘을 갖다 바르면 얘는 청색의 색깔을 띱니다. 칼슘 해가지고 푸른색 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그네슘은 약간 흰색을 내요. 그래서 백색을 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규산 아연은 텅스텐이라는 게 이제 약간 청색이 나는 거지. 거기에 텅스텐산 칼슘 나는 거고요. 청색은 좀 포함되어 있는데 마그네슘이 있어서 청백색이 난다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규산 아연은 녹색 형광 램프, 그리고 붕산 카드뮴은 핑크색이나, 이 핑크색은 우리 정육점 같은데 핑크색 고기 진열장 보면은 그 핑크색 나오죠. 그게 이제 붕산 카드뮴을 저 형광 물질로 도포한 그러한 형광등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붕산 카드뮴을 넣은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효율이 가장 높은 색은 시감도가 가장 좋은 색으로서 황록색이죠. 그렇지만 황록색에서도 황색보다는 녹색에 가까운 것이 이제 가장 시감도가 좋은 색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규격이에요. 이제 FL40W라고 하는 것은 형광등인데 40W짜리의 백색 화이트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형광등의 정격은 소비 전력이 40W다라는 거고, 안전기의 소비 전력은 이 40W의 10%에 해당되는 4W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총 소비 전력은 40 더하기 4 해서 44W가 되겠어요. 전격 전압 및 전류는 각각 200V, 요거 200V, 40W짜리는 200V, 그리고 전류는 0.435 암페어가 되겠습니다. 요거 꼭 기억할 수는 없는데 시험 문제 나왔어 한번. 그러니까 요거 한번 눈에다가는 입에다가 한번 맴돌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읊어보세요. 읊어서 좀 외워질 수 있도록 입에 익도록. 그리고 FL20D는 전격 전압과 전류는 얘는 20이라는 얘기는 20W짜리야. 그리고 데이라이트 주광색이다라는 겁니다. 20D라고 하는 요 놈은 100V짜리고 전류는 0.375A가 되겠습니다. 물론 전력은 20W에다가 안전기의 소비 전력 2W를 합쳐서 총 2W의 소비 전력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형광등에 대한 것을 알아봤고요. 이게 이제 지금 글로 스위치, 글로 스타트 방식에 대해서 알아본 건데, 형광등의 점등회로 글로 스타트 방식이 있고, 빠른 스타트 방식, 그리고 전자 스타트 방식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전류로 방전을 일으키는 거고, 얘는 빠른 속도로 이제 방전을 일으켜서 불이 켜진다라는 거고요. 전자 스타트 방식은 이 글로 스위치를 사용하지 않고, 반도체 소자를 사용해 가지고 스위칭을 함으로써 L과 C를 적절하게 써서 발광을 시키는 그러한 등인 겁니다. 그래서 레피드 스타트 방식은 램프의 필라멘트를 예열하는 보조도체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어요. 즉, 이 보조도체를 우리는 반사 가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레피드 스타트 방식이라고 하면은 기억해야 될 것은 필라멘트를 예열하는 보조도체를 사용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전자 스타트 방식은 글로 스위치를 사용하지 않고 반도체를 사용하는데, 그때의 스위칭 수자 TR이 이제 대표적이겠죠. 그리고 L과 C를 이용하여 높은 전압이 램프에 인가되도록 하여 램프의 방전을 개선시키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렇게 형광등을 사용하다 보면은 형광등 바로 밑에서 라디오를 킬 경우 지지직거리는 라디오 잡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 라디오 잡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좀 형광등하고 라디오하고 좀 떨어뜨려 놓는다거나, 또는 기동 스위치에 콘덴서를 달아주면 되겠는데요. 그냥 떨어져서 보통 쓰죠 우리가. 형광등이 전압파형은 구형파가 됩니다. 이 구형파에 100Hz 정도의 정연파가 중첩되어서 보통 550에서 1500kHz의 방송 주파수의 범위로 라디오에 잡음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디오에 잡음을 주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는 형광등에서 라디오를 3m 정도 이륙하면 되겠어요. 또한 형광등에서 복사되는 전파가 안테나를 통해 라디오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이 전파가 이렇게 들어오는 전파를 들어온 것을 라디오에 이렇게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우측의 그림과 같이 기동 스위치라는 얘기는 지금 스타터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기동 스위치, 아까도 얘기한 글로 스위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거에 병렬로 콘덴서를 달아주거나, 또는 이게 전원 라인 측에 이렇게 델타 결선으로 접속을 해서 넣거나, 또는 L과 C를 커퍼레이터를 이렇게 병렬로 사용하면 거의 잡음이 없어지겠습니다. 이 문제를 좀 풀려고 했는데 벌써 34분이 됐네요. 이거 하나만 할까?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지금 너무 졸려가지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